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네요. 네, 저는 희소고시학원에서 전공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김용호 교수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전공체육 중등 임용고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회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년 강의, 즉 2023년 강의의 전체적인 어떤 커리큘럼과 또 공부하는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전공체육에는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 체육 선생님들은 아주 과거의 체육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정말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요구하고 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 선생님들은 다른 교과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운동역학, 운동생리학과 같은 자연과학부터 체육 사철학 또는 사회학과 같은 인문사회과학 같은 이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학문들을 다 알아야 되죠. 사실 수리라든가 자연과학이 중시되는 역학 생리학 또는 체육 통계 또는 운동학습과 제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또 상대적으로 암기가 강조되는 심리나 사회학 또 사철학과 같은 인문사회과학의 이 넓은 학문적 스펙트럼을 같이 습득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용시험을 이게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한다는 건 좀 요행수에 가깝죠. 그리고 그런 운에 기대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1년, 2년 최소 임용에 대한 올인하는 기간이 있고 또 학원에 기대어 확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1년의 기간까지 해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에서의 교육기간과 학원에서의 교육기간까지 합쳐서 최소 2, 3년은 충실하게 시험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3, 4개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왕 시험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보다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수험생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 또 성인이면서도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이 중첩되어 있는 이런 임용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학원 수강료의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올해 준비된 이 합격선을 넘는 확실한 전략과 관련돼서 우리 희소고시학원의 동영상 강의 사이트인 샘플러스에서 마련한 이 설명의 내용을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보다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설명의 내용을 인터넷 강의로 듣고 있는 분들 또는 유튜브라든가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 듣는 분들은 또 어디서 김용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들어보긴 했는데 용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는 소개와 임용고시에 대한 또 설명,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게 될 강의 내용에 대한 커리큘럼과
또 기본적인 어떤 수험생들에 대한 질문 이와 같은 것들로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해당 대학에서 다 마쳤습니다. 뭐 여러분과는 좀 학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선생님들이 뭐 아빠 나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랑 꽤 차이가 나는데 저는 학부 사범대학을 다닐 때 학번은 이제 88학번이고 그 다음에 석사를 할 때는 94학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박사는 이제 99학번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운동 제어라고 하는 것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체육 관련 국가고사에 출제위원을 역임했고요. 과거에 3급 생활체육 지도자의 시험에서의 심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 저한테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우리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건 2급 경기지도자 자격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2급 중등 체육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용고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임용고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활발한 대학생활이라든가 또 발랄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이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체육교사는 되고 싶은데 관심은 있습니다만 임용고시 자체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이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험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시험은 1차 시험이 있고요. 그 1차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교육학의 시험과 그 다음에 전공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일반 교육학을 이거를 1교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교시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A 이것을 이제 2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B는 3교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교시당 시험 시간은 일반 교육학은 60분 동안 논술형 시험 문제를 이제 풀게 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배점은 20점이 됩니다. 그 다음 2교시에 해당하는 전공 A는 시험 시간이 일반 교육학보다는 좀 길어서 9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배점은 40점이 됩니다. 그 다음 3교시에 해당하는 전공 B는 전공 A와 마찬가지로 90분의 시험 시간이고 배점 또한 40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공 자체로만 보면 전공은 40점, 40점 합쳐 80점이 되고요. 교육학, 일반 교육학에 20점까지 합쳐서 총 100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점 만점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충남, 충북, 세종, 그 다음 전북, 전남, 광주, 그 다음 동쪽으로 가서 강원도, 그 다음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그 다음 세종까지 해서 총 17개의 시도에서 우리 체육교사를 선발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해마다 인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겠죠. 즉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나는 경기도에 합격해서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교사를 하고 싶다. 또는 서울에서 교사를 하고 싶다. 또는 강원에서 교사를 하고 싶다. 또는 따뜻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희망 지역에 응시를 하게 되면 요 1차 시험에서 바로 지역별로 약 보통은 1.5배수 TO가 있게 되면 그 TO가 만약 20명이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입니다. 그 특정 지역의 TO가 20명이다. 그러면 1.5배로 30명을 뽑거나 또는 일부 지역은 2배수로 뽑아서 40명을 뽑은 다음 바로 뒤에 있을
2차 시험이라고 하는 데서 실기와 수업 실현 또 교직 적성의 면접을 통해서 또한 여기서도 100점의 것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기서 이제 전공 80점 돼 있습니다만 이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기라든가 수업 실현 이런 것도 이 수업 실현 또한 체육 수업 상황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실기라든가 수업 실현 등을 합치면 예를 들면 이것이 70점이 될 수도 있고 80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6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그 해당 지역의 시험 직전 약 한 달 안팎에서 공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난 것을 파악해 보시면 요런 실기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체조를, 육상을, 수영을, 구기를 이렇게 볼 때도 그 구기 가운데는 어떤 종목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공고가 나게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고에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의 1차 시험 합격자, 즉 아까 1.5배수 혹은 2배수로 합격한 사람들만이 바로 요 2차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2차 시험에 또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최종 합격자는 1차의 점수와 2차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해서 TO를 맞는 인원까지의 순위로 딱 잘라서 합격자,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원 연수의 기간을 짧게 갖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령되는 곳으로 자신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이제 여러분이 발령 나시면 그 해당 지역에서부터 열심히 이제 공무원의 생활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지도하는 부분은 요 2차 시험 쪽에 뭐 실기라든가 수업 실현 이런 거는 지도하지 않고 시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요 1차 시험에서 요 전공 A와 전공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차 시험에 출제 범위를 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아까 일반 교육학 그랬죠. 바로 요 일반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요 일반 교육학은 앞서도 1교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분을 하게 되고 논술형으로 한 문항 그러지만 이 안에는 하위 문항이 여러 가지의 문항들을 갖고서 시험 문제가 배점이 되게 되면서 20점의 총점을 여러분들이 갖고서 1시간 동안 열심히 풀게 돼요. 그러고 나면 요 1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40분간의 휴식을 하게 됩니다. 휴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전공 A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2교시에 1시간 반, 90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4개 문항과 8개 문항을 합쳐서 12개 문항에 해당하는 기평 형태와 서술형 형태의 문제를 풀게 돼서 이것을 아까 합산하게 되면 40점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기평으로 4문항 이것을 각각 2점씩 배점이 돼요. 그래서 2점 곱하기 4문항에서 8점 되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4점씩 이제 배점이 되어서 8문항 곱하기 4에서 32점 돼서 40점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공 A를 풀고 나면 또 40분 휴식이 또 부여됩니다. 그러면 요 40분 휴식이 될 때 요때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약간 점심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간단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거나 또는 정말 피곤한 사람들은 잠시 엎드려서 휴식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공 B로 가면 또한 90분의 시험을 3교시라고 하는 명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럴 때 이 전공 B가 전공 A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 전공 A보다는 전공 B에서 점수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잘하다가 후반전에 좀 망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 기평으로 여기서는 이제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아까 전공 A에서는 4문항이었는데 여긴 2문항.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점씩 해서 4점이 되고요. 서술형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9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4점씩 해서 4, 9, 36에서 36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합쳐서 40점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전공 A에서는 4문항, 8문항 하니까 12문항이 되고요. 전공 B에서는 2문항과 9문항에서 11문항이 됩니다. 현재 이 설명이 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또 이 문항에 대한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바뀐다는 건 없지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고문을 잘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강의 듣다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으면 다 그거와 맞춰서 또 다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공 A와 B를 합쳐 우리 전공은 총 23개 문항에서 80점이 만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 보통은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 80점 중에 전공을 한 60점 정도는 맞아야 되고, 그 다음 또 일반 교육학도 20점 중에 최소 15점 이상은 맞아야지만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 일반 교육학과 전공에서도 과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일반 교육학의 총점 있죠. 20점에 40%. 그러면 8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공은 총점이 80점 아닙니까? 요것의 40%. 그러면 이것이 32점이 되겠죠. 이것들을 우리는 과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 교육학은 8점 이상이 돼야 되고 전공은 32점을 넘어야지만 최소한 시험에서 과락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공은 80점 만점에 7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일반 교육학은 7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과락의 기준 점수인 8점을 일반 교육학이 못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과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일반 교육학 때문에 시험에서 그냥 똑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안타깝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물론 반대 경우도 있겠죠. 일반 교육학은 만점을 맞았는데 전공은 예를 들면 28점을 맞았다. 그러면 32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총점과 상관없이 무조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락의 제도가 우리 임용시험에 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1차와 2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설명회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사범대학의 졸업 예정자이거나 또는 사범대학을 이미 졸업하셨 분들이라든가 또는 교육대학원을 졸업 예정이거나 이미 졸업하신 분들 또는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한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군이 있는 거죠. 사범대학 졸업 예정 또는 졸업자, 교육대학원 졸업 예정 또는 졸업자, 또 교직 이수자, 이렇게 이 분들이 바로 자신이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이미 먼저 충실하게 해당 대학의 강의나 교육대학원의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는 가운데 미리 차분하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원에서 저와 함께 저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합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바로 바이블과 같은 또 지름길과 같은 저의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오시면서 1년간 바짝 공부를 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그런 지식을 시험에 알맞게 정제되고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시험에 바로 답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강의 속에서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일반적인 지식들을 좀 넓게 공부했다면 학원 강의에서는 시험에 특화되어 합격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특정 지식으로 이끌어주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까지 공부했던 20년을 넘게 제가 강의하면서 실로 합격한 사람들이 뭐 3,000명이 넘죠.
이 3,000명이 넘는 이 합격생들의 다 똑같은 말을 제가 꼭 전하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 다 누구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용시험에서는 보통 한 4,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체육에 전국적으로. 물론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도 그냥 시험 한번 봐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재수 이상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도 또 시험을 보고요. 해서 이 인원들이 다 합치면 4,000명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요. 즉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은 있어도요. 이게 중요하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요. 합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20몇 년간 강의하면서 제 자신의 어떤 경험 또는 이것은 체육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교과목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예비교사분들이 다 보다 많이 노력하고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합격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노력한 사람들 가운데 그 노력은 또 뭘로 연결되나요? 능력과 실력으로 연결되죠. 그럴 때 그 노력한 사람들 가운데 실력을 보다 키우거나 잘 키우거나 또 시험에 맞는 올바른 정답을 그 당일날 잘 써내는 사람 가운데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또 달리하면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만큼 그것에 9배, 10배 많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즉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은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부질이나 운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시험은 별로 많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운이 좋아서 일반교육학과 전공은 과락을 넘겼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시험 보았던 분들이 그날따라 다 장염이 걸려갖고 시험에 다 하나도 안 왔다. 응? 내가 시험 보려고 하는 한 특정 지역에 200명이 시험 봤는데 나만 오고 나머지 199명은 아예 수험장에 못 왔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행수라든가 운에 의해서 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에서 가장 강조하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노력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합격의 전제 조건은 노력이어야 된다. 최소한 그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지 운이라든가 요행수라든가 또는 자기가 그냥 머리가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꼭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과 옥조로 꼭 새겨놓아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은 있어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합격한 사람은 없다는 것. 이것 하나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바로 이 시기에 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다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려고 하는 제가 올해 준비한 커리큘럼을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 커리큘럼은요. 1월 시험이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분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토요일이니까 11월 20 며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11월까지 이제 11월에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1월부터 11월 사이에 저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기초 이론과 심화 이론을
잡는 기간으로 설정했어요. 올해. 그 다음 7월부터 9월까지는 그 이론을 영역별의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의 역학 생리학 이와 같은 영역별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시기로 설정했어요. 그 다음 10월부터 11월 바로 시험 직전이겠죠. 2개월간은 모의고사 기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년의 커리큘럼과는 제가 좀 많이 이번에는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어떤 시험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좀 이런 바꿀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올해부터 강의는 제가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오프라인에 직강으로 또는 요 직강으로 강의되는 것은 또한 인강으로 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직강 내용 외에 온라인의 보너스 강의를 인강으로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한테 같이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 이론 강의를 제가 직강을 하고 여러분 또한 인강으로 이런 심화 이론 강의를 보너스로 제공받고 그걸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험은 지금 계속 시험을 이렇게 보면 어떤 단순한 학원 교재 이것만 갖고는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교재뿐만 아니라 출제 원전, 즉 여러분의 임용고사에 직접적으로 출제를 들어가시는 분이거나 또는 들어가시는 그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내는 책, 그걸 우리는 출제 원전이라고 하는데 그 출제 원전의 내용을 심화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것을 다 직강 또는 현강으로 다 듣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시공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듣는 강의와 물론 이거는 온라인으로 수강한 분들은 또 온라인 강의로 다 들을 수 있고 그 외에 출제 원전, 좀 이따 제가 출제 원전 목록을 하나하나 공개해 드릴 텐데 그 출제 원전을 심화해서 쭉 들을 수 있는 보너스 강의를 같이 여러분이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출제 원전 강의는 요 기초이론 강의의 이제 보너스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 2월에는 제가 올해는 토요일 하루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량진에 오셔서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부분은 토요일 하루만 나오시면 됩니다.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19시까지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요 중간에 점심시간을 1시간 정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한 8시간 정도 강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때 먼저 1, 2월은 기초 이론에서 제 교재 가운데 교과 내용학 1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과 내용학 1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김용호 전공체육 교과 내용학의 요 1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교과 내용학이 3권이 있거든요. 근데 교과 내용학 1, 2, 3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에 해당하는 그 한 권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블렌디드 러닝으로 같이 덧붙여서 강의가 되는 출제 원전 강의로는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 내용학에 이 교과 내용학 1권에 바로 역학과 생리학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 임용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가장 많이 노력하는 파트입니다. 가장 수리적이고 자연과학적인 파트인데 이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 파트의 기초이론을 학원 교재로 한 권으로 공부를 하고 또 출제 원전 강의에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 대학 교재를 갖고 또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월 동안에는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을 완벽하게 띱니다. 그 다음 이제 3, 4월로 가보면요. 이제 3, 4월에는
교과 내용학의 2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때 이 교과 내용학에 2권과 3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과 내용학 1에서는 운동역학과 운동생리학을 다루고, 교과 내용학 2권 거기에서는 예, 운동학습과 심리,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3권에는 체육사, 측정평가 이런 내용을 다루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요 3, 4월에 똑같이 토요일 날 10시부터 19시, 19시까지 이루어지는 요 기초이론의 교과 내용학 2 강의에서는 예,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심리, 사회학 이것이 내용학 2권에 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사, 그 다음 철학, 그 다음 측정평가, 체육 측정평가, 이 측정평가는 통계 등도 다 담겨 있죠. 요게 3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3, 4월에는 2개의 책으로 예, 기초이론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블렌디드로 온라인으로 인강으로 제공되는 강의에는 이 출제 원전이 여기 심리, 사회학, 체육사, 아까 측정평가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이것의 모든 내용이 여기서 담깁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 운동학습과 체육 이게 다 이제 심리 파트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예, 그 다음에 체육사, 예, 그 다음 체육 측정평가와 체육 통계 이 2권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시험에서 얘기하는 측정평가 영역에 있는데 6권의 예, 온라인 인강으로 또한 여러분한테 제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옆에 놔두고 공부해야 되는 책이에요. 예, 이 책들을 다 띄지 않고는 합격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호 전공체육의 교과 내용학 2권, 3권 2개의 책과 출제 원전 6권의 책을 해서 8권의 책들이 3, 4월에 여러분이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3, 4월의 강의는 1, 2월의 앞서의 강의 그 앞서의 강의에서는 자연과학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3, 4월의 강의는 내용학 가운데 약간 인문 쪽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이제 측정평가 통계 쪽은 자연과학 쪽에 좀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그러면 이것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고 어떠한 교수학습의 방향과 어떠한 평가의 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가죠. 그때 그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교육과정 이론 또 체육교수법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교과교육학 그래요. 그 다음 교과 내용학 그러면 역학, 생리학, 심리, 사회학, 체육사, 측정평가 이런 것들을 내용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3, 4월에는 그 내용학 가운데 인문사회과학 파트 쪽의 내용들을 갖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 6월에 가보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토요일 날 10시부터 19시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교과 교육학을 나가게 돼요. 근데 이 교과 교육학이 2권의 책이 있습니다. 교과 교육학 1이 있고 교과 교육학 2가 있는데요. 요 교과 교육학 1 하는 데서 여기서 이제 체육교수법이 주로 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교육학 2 하는 데서가 이제 여기가 이제 교육과정, 그 다음 그 교육과정 이론 시험에 다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교과 교육학 파트는 거의 암기 쪽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리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초 이론에서의 교과 교육학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온라인 인강으로는 또 뭐가 제시가 되냐면 이 5, 6월 강의 때 임용시험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2022
2023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약 21년치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강의를 여러분한테 온라인 인강으로 또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기출문제는 유인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기출문제 자료가 나오죠. 2023학년도, 22학년도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부터 매우 과거에 20년 전에 기출문제까지 쭉 유인물을 통해 제가 해설 강의를 쭉 해드립니다. 그러면 1, 2월 그 다음에 1, 2월에 교과 내용학의 운동역학과 운동생리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3, 4월에 교과 내용학의 심리, 사회학, 체육사, 측정평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5, 6월에 교과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 연도별 기출문제를 공부하게 되면 거의 이제 기초이론과 함께 심화이론 쪽으로 꽉 잡혀서 내가 배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기출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1월, 2월 교과 내용학의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3, 4월 교과 내용학의 심리, 사회학, 체육사, 측정평가 5, 6월에 교과 교육학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론 또 체육교수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 7월부터 9월에 3개월이죠. 이 3개월 동안 또한 토요일 날 10시부터 19시까지 이제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교과 교육학의 교수법 쪽의 문제를 직접 이제 여러분이 제가 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시험에 이제 적용력을 키워가고요. 그 다음에 블렌디드로 온라인으로 여러분한테 또 제공될 거는 뭐냐면 심화 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꼭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가 거의 어디서 나오냐면 역학이나 생리학 또는 체육 측정평가의 통계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학생리학 측정평가에서 다룰 수 있는 또 시험에 나오게 되는 그 문제를 그것들이 각종 역학책이나 생리학책이나 통계책에 나오는 그 문제를 수리 문제로 해서 계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심화 수리 문제는 문제풀이의 유인물로 제공이 되고요. 또한 영역별 문제풀이도 다 유인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강으로 듣는 분들은 바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노량진에 오시면 바로 그 유인물의 형태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거고요.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그 해당되는 문제 파일이 다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다운로딩 받으셔서 인쇄를 직접 하셔갖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월, 9월에는 드디어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가 되면 이제 시험을 이제 1, 2개월 앞두고 10월, 11월에는요. 실제적인 시험과 같이 토요일 날 우리 전공이 10시 40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시 20분에 시험 시간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일정 시간 휴식을 하고 제가 또 해설 강의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의고사는 총 8회, 즉 주당 1회씩 8주간 이루어져서 총 8회 모의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모의고사는 임용시험에서의 어떤 적중률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의 거의 뭐 가이드라인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2개월 동안 하시면서 실제 시험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 2월은 운동역학과 운동생리학이 주가 되는 블렌디드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3, 4월은
심리, 사회학, 체육사, 통계가 중심이 된 블렌디드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는 교과, 교육학의 체육교육과정, 교육과정 이론, 체육교수법에 대한 블렌디드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6개월 동안 필수적인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 대학 원전, 그걸 우리는 기출 원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출 원전을 8권을 또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심화된 어떤 실제 시험에서 적용되었던 그런 기출 문제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월부터 9월에 3개월 동안은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학, 생리학, 통계 등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들을 또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월 모의고사 때는 8회의 모의고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준비해놓고 시험에 딱 가서 팍 그냥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11개월간의 전체적인 어떤 강의 커리큘럼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면서 각각 필수적인 기출 원전을 우리가 내용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자, 운동역학은 여기 보면 이성철 교수님이 지금 여기서 보면 아마 이게 대경북스일 겁니다. 예, 대경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운동역학책, 이게 뭐 거의 모든 거의 역학 문제에 대한 출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으로 이게 기출 원전이 될 거고요. 이거 반드시 구입하십시오. 이거는 이런 책에 쓰는 돈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책들이 너무너무 비싼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돈을 쓴다는 건 부담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디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는 맥주 몇 잔, 커피 몇 잔을 아끼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책들입니다. 그 다음 운동역학 다음에는 운동생리학. 이거는 여기 한미의학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한국운동생리학회, 우리나라의 임용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 들어가시는 그 교수님들이 가장 그 명망 있는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단체죠. 한국운동생리학회에서 발간한 운동생리학, 이 책을 여러분 꼭 갖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스포츠 생리학, 심리학, 작년도에도 출제에 들어가셨던 김병준 교수님의 여기는 레인보우 북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레인보우 북스에서 출간된 김병준 교수님의 스포츠 심리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에 특히 개정판으로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학습과 제어, 여기는 대한미디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김선진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요. 김선진 교수님의 이 개정판 운동학습과 제어책을 꼭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또 여기 레인보우 북스에서 또 출간된 이제 사회학 관련돼 있는 책 가운데는 여기 박보영 교수님, 또 한승백 교수님, 또 탕민혁 교수님 등의 스포츠 사회학 개정판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지금 요 책은 이제 체육사와 관련돼서 경상대학교 출판부, 진주의 경상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체육사 실론, 이 책의 범위를 체육사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다 출제돼요. 그래서 이 책 꼭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저자는 한암길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한암길 교수님의 역저인 이 체육사 실론 책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체육 측정평가. 체육 측정평가는 이거 레인보우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 이 책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이게 조금 표지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 대한 이것을
마련해서 이거 했을 때 이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레인보우 북스에 이기봉 교수님이 출간하신 체육 측정 평가, 체육 교사와 스포츠 지도자를 위한 체육 측정 평가 가장 최신판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보다 이 그림의 표지와는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북스에 연락을 하시거나 하셔서, 특히 레인보우 북스 같은 데는 김용호 선생님이 어서 사라고 했다 하면 아마 DC까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봉 교수님의 체육 측정 평가 책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또 체육 통계책, 이거는 여기 보면 21세기 교육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21세기 교육사에 도서출판 21세기 교육사의 체육 통계, 여기 강상조 교수님, 강상조 교수님의 체육 통계책을 꼭 한번 준비를 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기출 원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다 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올해 이제 다가올 강의의 커리큘럼은 공개해 드렸고,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모든 그 영역에 대해서 걱정 없이 시험을 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금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해서 학원들과 상의를 하여 저의 기본 과거 강의가, 그러니까 작년이라든가 이런 강의가 다른 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비쌌거든요. 현실적으로 강의 시간도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었는데, 또 저희들은 강의 시간에 준하여 이제 강사료가, 그 강의료 자체가 책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부분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자 이러면서 강의료 자체를 연간 패키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낮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과거 강의보다는 100만 원 정도 낮추는 그런 조치를 학원과 함께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그만큼 줄인 금액을 또 어디 그냥 막 술 먹고 이런 데 쓰지 마시고 책 사시고, 아까 하는 기출 원전, 그 대학 교재 있죠? 이런 것들 책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시고, 또 그렇게 조금 아낀 돈들을 시험과 관련돼 있는 또 다른 걸 배우거나 또는 뭘 준비하거나 하는데 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험생 질문, 이것들은 또 이 커리큘럼 설명회에 별도로 또 우리 수험생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설명회가 바로 이어질 텐데, 거기서 이 수험생들의,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떤 궁금함,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해서 제가 이제 2023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전공체육의 강의 커리큘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게요. 저의 강의를 1년 동안 같이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저 또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강의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제 자신 의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저도 가르칠 거고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오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을 반드시 체육교사로 만들겠습니다. 합격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